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 2회에서는 이준혁 기자의 죽음이 성매매 어플 커넥트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나영은 커넥트의 존재를 알자마자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손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의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특히 이게 뒤에서 습격을 당해서 엎드린 자세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과거 성폭행 피해자였던 라영 입장에서는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안어 그녀들의 법정 2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3회 예고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스웨덴 원작이 있다 보니 제 리뷰에 원작에 대한 이야기가 틈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비슷할 것 같아서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제 리뷰 영상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준혁의 죽음에서 파생될 사건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전 황현진이 이준혁이랑 키스만 한 줄 알았는데 잤더라고요. 이런 전개에 저만 놀란 건가요? 현진은 준혁과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까봐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공중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준혁의 핸드폰도 들고 나왔죠. 결론적으로는 이 핸드폰 안에 조유정이 칼을 들고 있는 영상 속에서 현진이 준혁에게 선물한 니케 동상에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찍혀있는 것이 발견되며, 현진은 준혁이 조유정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유정이 준혁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준혁의 취재원으로부터 성매매 어플 커넥트인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커넥트를 운영하는 조직은 이준혁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 조유정을 이용해 그를 죽이고 이준혁의 노트북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전 1회에서 이준혁이 창문 밖에 검은 후드를 입은 사람들을 잔뜩 본 게 거대한 성매매 카르텔에게 쫓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환영을 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니 이것도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한편 원작 드라마에서 황현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된 현진은 난임 때문에 숙제날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 알겠냐고요. 거기다가 하필 이준혁과 관계를 가진 날이 남편과의 숙제날이었으니 진짜 환장할 노릇으로 이준혁의 아이일 확률이 높잖아요. 과연 한국 드라마에서도 현진은 이준혁의 아이를 임신하게 될까요? 또한 현진과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현진은 준혁의 집에 귀걸이를 떨어뜨렸는데요. 다행히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걸 파악하고 바로 같은 걸 사두어서 남편의 의심은 덜었지만 3회 예고를 보니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황현진의 DNA를 채취해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도 커넥트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성규는 동료 형사인 승진이 이준혁의 집 앞에 버린 담배 꽁초를 주우며 가수대 애들이 형 DNA를 몇 번이나 걸러내야 되냐고 질책했습니다. 이는 승진이 그동안 커넥트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러 번 사건 현장을 조작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경찰이 황현진의 DNA를 채취해간 것도 커넥트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귀걸이에서 나온 DNA와 현진의 DNA를 대조해보면 현진이 준혁의 집에 갔었다는 것과 일부러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영, 신재, 현진의 DNA를 이미 경찰이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20년 전 나영은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법대 동기였던 신재와 현진은 숲속에 쓰러진 나영을 발견한 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가해자를 직접 인증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해 남성을 감금하고 죽기 직전까지 폭력을 가했죠. 스웨덴 원작 드라마에서는 검사로 나오는 박재열 캐릭터가 나영을 성폭행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안어 그녀들의 법정 오프닝을 보니까 2005년 법대 학술 동아리 사진에 강신재, 윤라영, 황현진과 함께 박주환이라는 남자가 찍혀 있더라고요. 즉 한국 드라마에서는 박재열 캐릭터 대신 박주환이라는 인물이 라영을 성폭행한 가해자이자 3명에게 응징을 당한 인물일 것 같아요. 대신 박주환, 박재열이니까 박재열이 박주환의 동생이나 형일 수는 있겠죠. 한편 2005년 한국대 법대 재학생인 2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한 현장에서 경찰은 각기 다른 세 사람의 DNA를 발견했으나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라영과 신재, 현진의 범죄는 발각되지 않았고 그들은 2005년에 벌어진 사건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준혁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이 현진의 DNA를 채취해 갔으니 현진의 DNA가 20년 전 사건과 연결될 위협성이 생긴 건데요. 이에 라영은 자신에게 이혼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국가수 법의관 홍현희를 만나 이혼 소송을 맡아줄 테니 채취된 현진의 DNA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홍현희가 라영에게 이혼 소송을 수임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했던 이유는 그녀가 결혼 초부터 남편의 집요한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피해자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홍현희는 라영의 거래를 받아들여 국가수에 넘어온 현진의 DNA를 오염시키거나 결과를 조작해 줄 것 같아요. 한편 3회 예고편에서는 라영이 습격을 당한 이후 신재와 현진도 커넥트로부터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성 위협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3인방에게 협박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더라고요. 성폭행 피해자인 라영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집안에서 괴한에게 뒤에서 덮여주는 방법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이 방법은 라영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죠. 한편 현진은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누군가에 의해 약물을 주입당하고 바로 쓰러졌는데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남자도 충분히 제압 가능한 유단자인 현진은 그동안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은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여겼을 거예요. 근데 당하는지도 모르게 약물 테러를 당함으로써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죠. 한편 신재는 라영과 현진처럼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위협이 아니라 심적인 압박으로 협박을 당했는데요. 신재는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기 충분한 2005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미 조유정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후 LNJ 10주년 파티 때 누군가 2005년산 와인을 선물로 보냈잖아요. 즉 커넥트 조직은 그때부터 LNJ에게 성매매 카르텔에 대해 더 파고든다면 우린 너희들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라영, 신재, 현진 세 사람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재입니다. 현진이가 준혁의 핸드폰을 들고 나왔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생각하고 이준혁의 조유정 강간 여부에 대해서 라영과 현진의 의견이 갈렸을 때도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건 신재였어요. 2005년 가해 남성을 응징한 그 사건도 신재의 주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신재가 헤일의 후계자이자 LNJ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잃을 게 많다고 판단해 상해를 입히기보다는 과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심적인 압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한편 3회 예고에서 이준혁 살해 사건 현장 검증을 나간 조유정은 나영이 성매매 어플 커넥트를 언급하자 제가 죽인 게 아니라며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원작에서 조유정은 자백을 번복한 후 커넥트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이 되는데요. 과연 한국 드라마에서 유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윤라영은 커넥트의 존재를 알려준 여성으로부터 커넥트에서 일하는 아이 한민서를 소개받습니다. 수업에 가기 전 진통제를 입안 가득 털어놓고 피멍투성이가 되어 속옷 차림으로 도망치며 수업 시간이 끝나기만 바래왔던 한민서는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중2 때 집을 나와 가출팸과 함께 생활하다가 성착취를 당하게 됐는데요. 원작 드라마에서 한민서 캐릭터는 바로 라영의 친딸입니다. 20년 전 라영은 성폭행 이후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간 아이가 바로 한민서였죠. 물론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원작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지는 불확실하지만 1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민서가 TV로 라영의 인터뷰를 봤던 걸 보면 모녀 관계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피해자였던 라영은 20년이 지나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낳은 아이는 누구의 도움과 보상 빈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돼 있었죠. 3회 예고를 보니 한민서는 LNJ를 만나게 된 후 보호받기 위해 라영의 집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 밝혀지게 될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